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38강. 자, 유정란 생산 닭사육 교육. 자, 오늘 첫 시작이죠? 자, 지금까지 해온 대로 이제 이 몇 강은 계속 이어가고요. 닭사육은 이렇게 이제 따로 1편, 2편 해가지고 계속 나가겠습니다. 반농사는 지금 이제 9편째 가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유정란 생산 닭사육은 이제 오늘부터 1편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걸 보시고 여러분들이 이제 몇 편인지 따라서 이제 순서 있게 나가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자, 우리가 지금 반농사 가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이제 밭갈이 피해에 대해서 끝내고 이제 흙 살리기, 이제 어떻게 밭을 만들 것이냐, 그리고 농사 시작은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것들로 갈 건데요. 지금 반농사하고 이제 닭 축산하고 이제 같이 가는 게 맞다고 봅니다. 따로따로 하려 그러면 지금 반농사 전부 다 끝나고요. 이제 시작하려 그러면 가을이나 돼야 될 겁니다. 양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농사 시작 시기나 모든 준비 과정을 보면은 이걸 같이 가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 그래야 순서 있게 가는 이제 시기적으로 이제 창업하시는 분이나 아니면 농사 준비하시는 분에 맞다 보고 그래서 이제 오늘 1편 진행되는 축산 교육은요. 지금 보시면은 이제 우리가 공장형 축산, 뭐 인공육 축산이라고도 합니다. 우리가 배터리 케이지라든가 그런 이제 수톨 사육, 돼지죠 이런 것 또한 친환경 축산, 동물 복지 축산 최근에 많이 확산되고 있죠. 그 다음에 유기축산. 유기축산은 우리나라에 뭐 몇 농가 없습니다만 15농가인가요? 그 정도밖에 없습니다. 최근에 뭐 더 늘어났겠죠. 또 자연축산이 있는데요. 이 중에서 저희들은 이제 자연축산으로 갈 겁니다. 진행된 교육은요. 지금 친환경이나 동물복자 유기축산은 이제 그쪽 분야 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제 자연축산으로 가는 거고요. 이제 이거에 맞춰서 교육을 진행한다는 거 참고해 주시고요. 그러니까 이쪽에 자연축산 아니신 분은 이 교육을 들을 필요도 없고요. 오셔가지고 뭐라 마라 또 딴지 좋고 그런 분이 계셔요 보니까 이제 제가 이제 며칠 동안 이제 굉장히 이걸 그만둘까 제가 이제 스트레스 받는 걸 진짜 싫어하거든. 누가 뭐랄까 그런 경쟁한다든가 누구의 하는 거를 되게 싫어합니다. 왜냐 그러면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제 전화도 안 받고 전화도 안 하고 어떤 단체도 가입도 안 되고 뭐 어디에 외식도 안 할 정도로 이제 두문부실하게 농사 짓고 뭐 새벽 4시 일어나서 10시 잘까지 농사 외에는 생각 안 하거든요. 이제 농사 짓고 뭐 하다 보면 하루를 보낼 정도로 이제 그런 생활을 하는데 이제 좀 여기에 아닌 분들이 오셔요. 그러면 여기에서 안 맞다 보니까 그분들에게는 굉장히 또 어떻게 보면 기분 나쁘죠. 상처되고요. 뭐 제가 또 말주변에 있는 것도 아니고 제가 어디 직장 생활 해본 적도 아니고 어디 뭐 책 보고 살아본 사람도 아니고 20대와 30대는 오직이 이제 농사 찾으러 다니면서 떠들이 생활했죠. 이제 그런 생활에다가 또 40대는 이제 지금까지 와서도 맞아 뭐 독선적인 생활이죠. 이런 외딴형의 그런 이제 생활하면서 하다 보니까 여러분 같이 뭐 말주변에 있고 지식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아는 거는 농사고요. 그런데 찾아오는 분들이 많고 이런 공유를 원하고요. 그래서 또 하나 이제 죄송한 거는 이제 최근에 보니까 유튜브 시작하니까 또 찾아오세요. 전화하고 방문하려고 계속 피할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저 삶인데요. 그 대신에 이제 이런 공개를 통해서 계속 접촉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이해해 주시고요. 앞으로 교육은 자연축산으로 간다는 거. 진행되는 축산 교육은요. 닭사육 먼저 하겠습니다. 닭사육이 아마 이제 제일 많고요. 그 중에서 유정란 생산 이걸 하게 되면요. 축산하고 다 연결됩니다. 뭐 돼지 키우고 소 키우고 또 돼지나 소 키우시는 분은 몇 명 안 되기 때문에 닭사육은 굉장히 광범위하거든요. 그래서 닭사육 축사는 지금까지도 닭사육 중심을 해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걸로 연결시키면은 또 뭐 돼지하고 이제 뭐 제일 축산에서 이제 사료가 이제 굉장히 중심이기 때문에 거의 다 연결됩니다. 그래서 그 지식이 쌓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기회 나면 또뭐 돼지라든가 뭐 소라든가 염소라든가 그쪽 분야도 갈 거고요. 먼저는 닭사육 유정란 생산입니다. 닭사육 종류는요. 지금 현재 자연축산의 종류를 보시면 이제 많이 알려진 자연양계죠. 충북 괴산의 자연협회가 조한계 선생님께서 보급한 지난 한 40년 동안 보급돼 있죠. 그래서 제일
많은 이제 농가들이 참여하고 있고, 근데 뭐 크게 활발하지 않습니다만 그래도 있고요. 또한 야마기시 양기가 있습니다. 그 경기도 화성 그쪽에 있죠. 야마기시 즘이라 해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이제 야마기 즘이 뭐 유럽서부터 미국 그런 데 실현지라 해서 있죠. 제가 이제 그 진행할 교육은요. 자연유기 축산 닭사육입니다. 저기 보시면 이제 카페나 블로그면 자연양계라 용어도 쓰고 있는데 그게 그렇게 쓰게 된 거는 뭐냐 그러면 제가 이제 농장을 만들 때 시설을 그 자연농협회에다가 이제 의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시설 팀들이 와서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저는 이제 그 자연양계 교육을 안 받았습니다. 조한교 선생님께서 이제 자연농협회죠. 그럼 자연양계 강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이제 그쪽에 교육은 일체 안 받았고요. 근데 조한계 선생님께서 이제 외국 내빈들이나 아니면 방송에다가 저를 소개했습니다. 근데 저도 이상한 게 그래서 질문도 한번 해본 적이 있는데요. 선생님, 그 수많은 이제 자연장계 농가들이 있는데 그 농가에서 교육하시고 소개하시고 그쪽에 방문도 하시고 이제 그런 그 견학도 시키고 그러셔야지 왜 저희 농장에 옵니까? 웃으시고 대답을 안 하시더라고요. 뭐 그거는 이제 선생님의 그래도 어쨌든 인정받았다는 게 그래서 저는 나름대로 하는 거는 이제 자연유기 축산 닭사육이고요. 지난 10년 동안 교육을 그렇게 해왔죠. 그래서 앞으로 교육도 거의 맞춰서 해 나간다는 거. 그리고 자연양계와 야마기시 양계는 같은 뿌리죠. 야마기시 선생의 저도 이제 그 이 농업에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친 게 야마기시 선생입니다. 저도 이제 뵌 적은 없죠. 1900년도 초에 분이시니까 이제 제가 일본에 체류한 동안에도 여기에서 굉장히 감동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농업에 실질적으로 이제 가야겠다. 그래서 제가 이제 자립적인 그런 순환적인 농업을 하는 것도 이거 그 영향입니다. 이분이 이제 논농사와 이런 양계하고 연결된 농사를 했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이런 쪽에 이제 농업을 지향하는 큰 영향을 받았던 것 좀 참고하시고요. 저희들은 이제 진행이 자연유기 축산 닭사육 이거에 대해서 이제 다음 편 돼가면 이제 자세히 소개하겠습니다. 교육 내용은요. 저 어쨌든 간에 닭사육 기술 그거에 더 집중한다는 거. 그다음에 저희들은 이제 100% 자립적이죠. 이제 사육 환경을 가지고 많이들 뭐 유기축산 뭐 그다 항생제 가지고 이제 따주는데 저희들은 사료 100% 자립 국내산 몽골에서 완전한 자립축산 지향하고 있죠. 그다음에 윤리적인 이걸 굉장히 중시하고 환경적이어야 되고 환경 피해는 절대 끼치면 안 된다. 최소화해야 된다. 이제 그런 것들이고 안전성이죠. 소비자의 우리가 질병 치유에 맞춰서 거기에 유해독이라든가 그리고 자연의 영양 담아내려고 하는 그런 축산의 주안점이 있죠. 그리고 럭셔리 품질이죠. 저희들이 이제 지금까지 지난 10년 동안은 이제 1,000원짜리 달걀에 그런 럭셔리였습니다만은 앞으로는 5,000원, 만원짜리도 나와야 된다. 제가 이제 계속 유튜브 개설하고 나서 강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1,000원짜리 농가는 더 강화시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쪽 농가도 또 3,000원, 5,000원 아니면 이제 품질적으로 높이는 거. 그래서 5,000원, 만원 품질을 생산하자. 가격은 여러분이 결정하십시오. 5,000원, 만원짜리 배우셔가지고 1,000원 팔든지 500원 팔든지 그건 뭐 여러분의 선택인데 제가 얘기하는 건 품질입니다. 그런 1,000만짜리 가방, 1억짜리 가방 같은 그런 5,000원 달걀, 만원짜리 달걀도 그런 품질 생산의 기술 이게 그 중점이 될 겁니다. 그런 기술이 돼야겠죠. 품질은 기술이니까 기술이 있어야 품질이 나오는 거니까요. 그 다음에 가격도 형성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만원짜리 품질로 해가지고 뭐 1,000원짜리 팔면 그거보다 더 좋은 건 어디 있겠습니까? 자, 그럼 교육 내용은요. 창어서부터 병아리. 병아리를 어떻게 키우느냐. 병아리를 부화되고 나서 어떻게 키우는가에 따라 굉장히 달라지거든요. 새싹 버릇이 여든까지 간다는 말을 듣듯이 닭은요. 열흘 동안에 완전히 갖춰지거든요. 그러니까 야생 닭이 먹이를 먹고 다른 데가 똥을 싸면 씨앗이 나오죠. 근데 자연육초는요. 그렇게 나와서는 안 돼요. 먹이를 먹는데 곡물을 먹는데 씨앗이 안 나올 정도 병아리를 키워야 됩니다. 이게 저희들이 5,000원 만원에 그런 럭셔리라고 하는 게 그거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병아리 키우기서부터 사료 100% 시설 다르다고 그랬죠. 이제 우리가 겨울은 엄청나게 춥지 않습니까? 더위는 또 엄청나게 덥고요. 엄청이라는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닭이 폐사할 정도 덥지 않습니까? 추울 때는 이제 산란이 안 될 정도니까요. 중치가 안 되고 닭이 그래서 이런 시설 어떻게 보완할 거냐 이런 시설까지 해서 정과정으로 갑니다. 그래서 병아리서부터
그다음 창업서부터 또 들어가죠. 저 창업교육은 이미 했지만은 또 틈틈이 할 겁니다만은 이런 전 과정을 할 겁니다. 목표는 어쨌든 농가 보수 교육입니다. 지금까지 이제 천원 달걀 교육받은 농가들이 지금 10년 동안에 되게 많습니다. 이제 뭐 실패하는 농가도 있고 포기하는 농가도 있고 어려워하는 농가도 있고 잘 나가는 농가도 있고요. 한 번쯤 지금 농가 어떤 농가들 보면 용어 쓰는 게 잘못돼 있고요. 기술적으로 잘못된 농가들이 다 보입니다. 저는 이제 방문은 안 하고 전화도 안 하고 뭐 농가들이 전화해도 안 받으니까요. 뭐 죄송하지만은 제가 저희 삶의 방식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왜냐 그러면 지난 20년 동안에 사람과 단절된 생활을 해왔고 그게 제가 이제 추구하는 삶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유일하게 소통하는 게 이제 이 이런 그 카페와 블로그 있지 않습니까? 전데 이제 이 또 대면 교육으로 여러분이 부르면 그쪽까지 가서 기꺼이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해왔지만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못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정말 몇 년 동안 고민했거든요. 그 전에도 이제 이거 해주시면 온라인으로 교육 안 되겠습니다. 이런 또 뭐 쉽게 말을 못하는 어렵게 꺼내신 분들 계셨거든요. 근데 또 유튜브라는 게 이게 경쟁이더라고요. 말 잘해야 되고 똑똑해야 되고요. 근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굉장히 고심했습니다. 포기할까. 또 지난 며칠 동안 또 그랬고요. 근데 뭐 며칠 사이 딱 보니까 뭐 어제 저녁에 보니까 한 30명이 또 추가돼 있더라고. 그러니까 또 포기할 수 없구나. 뭐 한 몇몇 사람 때문에 포기할 수 없구나 하는 게 시작했는데 그 기존에 받은 농가들 좀 보수 그리고 마케팅에 또 문제가 또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접하진 못합니다만은 혹시 저 이 방송 보시는 분들은 또 연락해서 또 다 연결돼 있더라고요. 보니까 농가들이 그래서 연락 주셔가지고 보수 교육 좀 받도록 또 틈틈이 해가지고 시간 날 때마다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신규 농가 육성입니다. 자 기존에 이제 천원 우리가 천원 달걀 말이야 1,500원, 2,000원 달걀까지 나왔거든요. 근데 이제 앞으로는 5,000원 만달 달걀에 맞는 품질도 생산해야 된다. 그런 신규 농가 끌어올려야죠 우리가. 지금 거의 초저가 100원, 200원짜리 달걀, 500원짜리 달걀이 그런 농산물은 넘치지 않습니까? 생산 과잉은 아니고 시장 포하고요. 그다음에 천원 달걀도 시장이 적습니다. 그러면 5,000원 만 원짜리 이가 나오면서 천원짜리 달걀 시장이 더 확산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쪽으로 농가가 나와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번에 그 주안점이기도 합니다. 신규 농가. 그리고 이제 뭐 같은 겁니다만 축산의 이런 넉저리 이제 이쪽으로 해. 특히나 이제 저희들이 치유적인 먹거리 그런 치유 농산물을 생산하는 농축산물을 생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쪽에 더 확실한 이런 기술을 이제 저도 이제 어느덧 68합니다. 되고 나니까 사람이란 게 언젠가 모르겠어요. 또 제가 굉장히 변덕이 심하지 않습니까? 고집적이다가 또 폐쇄적이고 또 단전하고 언제 또 이걸 끝낼지 몰라요. 그 지난주에 결단하면 또 똥꼬집이라 가지고 또 한쪽으로 하지 않습니까? 또 부닥치는 거 진짜 싫어하고요. 어떻게 하면 뭐 단절하고 살겠어요. 그래서 뭐 그래서 언젠가 또 그런 사고 날지 모르니까 이제 이걸 이제 해야겠다 하는 것도 많거든요. 그래서 이걸 남겨야겠다. 그래서 이제 그 유일하게 지식화 작업하는 게 많지 않습니까? 양이 제가 1차, 2차, 3차, 4차, 5차까지 교육이니까 이틀씩 거의 20시간씩 되죠. 16시간에 20시간 하니까 어떤 분이 그러다 책 10권 분량에 한 번 교육할 때마다 지나가거든요. 그게 지금 뭐 따로 이제 유튜브에만 다 공개된 게 아니거든요. 저 카페나 블로그에. 그래서 이걸 통해서 체계적으로 해야겠다 싶었거든요. 근데 딴지만 안 걸어주시면 이제 그때까지 할 건데 그래서 이 기술을 보급하는 데 있고요. 그 다음 또 하나 뭐냐면 축산이 우리가 1,000만 톤 이제 식품으로 해서 이제 500만 톤 수입하지 않습니까? 1년 1,500만 톤 이상이 수입되거든요. 이것들이 뭐냐 다 사료용입니다. 식품 쓰고 나서 부산물도 쓰죠. 그러니까 우리가 닭 10마리도 외국에 의존하는 거죠. 근데 국내산에 보면은 국내산에 이렇게 그 자원들 식품이라든가 하고도 그 쓰지 못하는 게 되게 많습니다. 근데 자원인데 사용 못하는 거예요. 버려지고요. 또 효율적인 그런 에코 피트 기술이라는 게 축산 기술이 있어야 되거든요. 이런 것들이 에코 기술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자원을 찾아내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 혹시 이 방송을 보신 분들이 옆에 있는지를 몰라요. 그걸 어떻게 쓸 거냐. 그거를 이제 저가 이제 이걸 기술화 여러분들이 쓰게끔 자원을 활용하게끔. 그래서 그 우리가 100%는 자립축산을 못합니다. 일부는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5천 원 만달 달걀을 끌어내면 일반의 축산 농가도 또 굉장히 그 도움이 될 거고요. 그래서 그 자원을 찾아내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체계를 만드는 거 국내에 그렇게 해 나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누군가 짊어져야 돼요. 앞서가는 분이 있어야 되고 희생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자원을 찾는데 주안점이 또 있다라는 대상은요. 교육받은 농가죠. 또 신규 농업 창업이라는 거 또 많이 도전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체험 교육 하신 분들, 직접 음식 체험하신 분들은 이게 필요하죠. 왜냐 그러면 이제 자기 생산한 거를 직접 해야 되지 뭐 사다가 하는 건 안 좋아요. 제가 이제 수천 명이 찾아오는 이제 그런 농가 체험 교육농장 했지 않습니까? 6차 산업에 나오고 이제 벌써 15차 산업. 저희들 농가들 가보면 15차 산업 농가를 딱 했지 않습니까? 어디 대학 요청받아 교육과니까 6차 산업의 선구자라니까 제가 그랬습니다. 6차 산업이 아니고 15차 산업이다. 저도 6차 산업이 안 나올 때 벌써 이걸 했거든요. 근데 체험 교육을 해보니까 음식에 꼭 그런 그 우리가 닭고기라든가 축산물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닭사육하면 계란과 닭고기가 들어가면 딱 좋거든요. 그리고 또 체류형 그 치유농장 제가 창업해서 얘기했지만은 이쪽에는 닭이 굉장히 좋습니다. 자가 소비에 꼭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나중에 뭐 보시면 유통할 때도 좋고요. 그래서 그리고 교감하는 게 뛰어납니다. 채소화보다는 닭사육하고 닭 그 손님들이 체력이 왔을 때 소통하는 게 굉장히 뛰어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농가를 소개할 때에 그리고 체험으로 연결시킬 때 그런 교류할 때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좀 관심 가져주시고 또 자급자족이 아닙니까?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자급자족 한다고는 생산만 해가지고 자급자가 아니고요. 여기 들어가는 농사 과정에 들어가는 퇴비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뭐 비료 안 쓰고 퇴비 쓴다면 외국에서 들어온 곡물에서만 축산해서 나온 퇴비로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직접 자가 생산해서 순환돼야 되는 게 자급자족이거든요. 근데 뭐 다 사다 놓고 자급자족 놓고 그건 맞지 않다고 봐요. 혹시 완전한 자급자족 순환형 농업이죠 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최근에 보면 이제 도시축산들 해가지고 많이 하지 않습니까? 농사 안 짓더라도 닭들 10마리 뭐 소농들 보시면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이 이제 모르겠어요. 좋은 먹거리. 제가 그런 얘기 했지 않습니까? 61살인데 61살 건강하게 살려고 하는 건강 운동도 있고 건강 농업도 있고 건강 음식도 있다. 그런데 저희들은 뭐지 않습니까? 10년, 20년 젊어지는 치유 운동이 있고 치유 음식이 있고 치유 농업이 있다. 그러면 이제 10년, 20년 젊으려면 유해독이 없으면서 자연의 영향을 담아드는 게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소규모 10마리, 뭐 30마리 키우신 분들. 또 하나는 뭐냐면요. 이걸 해서 또다시 하나의 뭐랄까 소통 아니면 경제적인 순환도 됩니다. 뭐냐 그러면 이제 이런 병아리 키우는 것에서 배우셔가지고 병아리를 키워서 유정란을 하지 마시고 닭으로만 하지 마시고 이 병아리 키워서 그게 굉장히 메리트가 있거든요. 그래서 2, 30마리 키워가지고 계란을 파는 것보다는 부화해서 육축 기술 육춘대 인공육축이 아니라 저희들은 뭐 영화에서도 병아리 키우는 기술을 이제 가르쳐 드릴 거거든요. 그걸로 해서 정말 대규모 등 키는데 이건 비윤리적인 동물복지에서는 금지된 겁니다. 그런데 이제 거의 하거든요. 근데 등을 안 키우고 정말 강하게 야생적으로는 더 강하게 키우는 병아리를 그러면 굉장히 메리트가 있지 않습니까? 계란 파는 것보다는요. 이런 것도 방법이니까. 그리고 이제 소규모 뭐 다품종 생산, 치유 체험이나 그런 체류형 농장 하신 분은 꼭 해야겠죠. 소규모 다품종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나중에 꾸러미로 파시는 분 같은 건 계란을 중심으로 나가는 게 좋죠. 그 다음에 채소나 곡물은 가격을 높이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데 유정란이는 1년 내내 나오죠. 가격을 높일 수 있다는 거죠. 저희들이 1,000원짜리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른 채소나 그렇게 가격이 높은 거죠. 500원짜리 달걀 팔면요. 채소나 과일도 500원의 기준이 돼버려요. 되게 그렇지 않습니까? 1,000원 파는데 계란 1,000원이고 다른 건 뭐 모르겠어. 계란이 1,000원 500원인데 채소가 1,000원 정도 가치를 받을 수도 있다 그러면 그건 대단한 거지만은 되게 제가 해본 그 경험에 의하면요. 농가들이 유정란이 1,000원 받고 나서 블루베리가 2배 가격을 받았는데 저항이 없어요. 이게 가치입니다. 그런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좀 관심 가져주시면 좋습니다. 특히나 소농, 영세농들, 그 다음에 이제 질병 치료하신 분들, 유해독이 없어야겠죠.
제일 문제가 뭐냐면 사료에도 나중에도 얘기했습니다. 사료에 외국 수입하는 과정에 맹독성 살균제 뿌립니다. 벌레 같은 거 들어가지 말아야 되고 그 다음에 오메가6가 굉장히 높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포화지방이거든요. 리놀린산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오메가3 안전한 염증이죠. 그게 오메가6가 너무 과다돼 있을 때가 문제고 오메가3가 필요한 건 사실은 너무 과다해요. 60대 1이 넘습니다. 옥수수가 그래서 풀은 1대 1이고요. 그래서 질병 치료는 꼭 이제 그런 그 유정란이라든가 뭐 그런 닭고기 단백질원이 필요하다 그러면 이제 꼭 필요하겠죠. 또 치유농을 하신 분은 꼭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쪽에 되신 분들은 관심 있게 이제 좀 봐주시고요.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제가 말쯤은 없지 않습니까? 뭐 직장생활 해본 것도 아니고 거의 뭐 20대 30대는 곳곳에 다니면서 배우느랍시고 그렇게 다녔고요. 그러니까 사람하고 소통하는 거 진짜 세상이 제일 어려워요. 뭐 맞추고 뭐 하는 거 제일 싫고요. 그리고 뭐 그런 또 뭐랄까 저항도 많이 받았고요. 미친놈이 드는데 제가 이렇게 해오는 일들이 뭐 35년 방송에 나와서 이렇게 농사를 하고 풀을 키워야 된다. 지금은 다 하지만은요. 밭가래지 말 그런 저항이 많았기 때문에 또 그렇게 또 거기서 버텨나가는 뭐 지금까지 버티는 건 그거 아니겠습니까? 뭐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지 모르지만 뭐 속이 좁죠. 뭐 교육받으러 왔는데 또 교육하는데 어떤 큰 사상이 다르다고 뭐 교육이 다른 거 주장하고 말했을 때면 다음 교육에 못 오게 하고 뭐 그런 정말 나쁜 짓을 다 하는 사람인데요. 뭐 어쨌든 좀 이해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어쨌든 간에 제가 이제 요 교육 내용들은 어쨌든 남겨야 하지 않습니까? 그 남기거든 끝나거든 욕을 해주세요. 하는 과정 욕해보면 그만둬야 될 거 아니에요. 부닥치는 게 싫어하니까. 그걸 여러분이 막아주시면 제가 계속 할 거고 그렇지 않으면 뭐 필요 없다고 그러면 눈에 보이면요 언제든 그만둘 거고요. 뭐 필요 없는데 뭐 제가 할 이유는 혹금도 없죠. 제 스트레스 받는 게 교육 시키는 거였고요. 그지 않습니까? 대면교육에 유일하게 가서 잠자리 없는 데 가서 해왔고 근데 또 유튜버니까 또 그게 또 나오더라고요. 참 그러니까 사람과 부닥치는 건 어쨌든 간에 다 뭐랄까 스트레스 있다 그러더라고요. 저는 스트레스 없이 사는 걸 원하고 정말 어, 아무런 생각 없이 아침에 일어나는 거 그게 제가 꿈꾸는 세상이고 그게 삶인데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자연유기 축산하고 자연유기 농업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요 축산교육하고 유기농 이 엇갈리게 계속해 나갈 겁니다. 몇 번 리뷰하고 또 몇 번 하고 왜냐하면 이해력이 높거든요. 지식 같습니다. 이론적으로 지식과 기술은 거의 같아요. 근데 이거를 축산에서 유기농을 알아야 축산에 설명이 되고 또 유기농을 할 때 축산에서 하면서 엇갈리 굉장히 그 뭐랄까 지식적으로 높아갑니다. 그리고 기술적 이해력이 굉장히 뛰어나고요. 그래서 이해하고 습득하는 데는 꼭 동시에 갖고 가야 되는 거고요. 되게 보면요 축산하시는 분들이 이걸 안 배우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뭐냐 그러면 마케팅할 때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설득할 때야. 왜냐하면 이제 마케팅이라는 게 뭐냐면 이제 이론적으로 말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뭐냐 이게 글자로 해야 되거든요. 이런 것들 정말 안 돼요. 부족하고요. 제가 이제 이렇게 보니까 검색하다 보면 이렇게 나온 거 뭐 안타까워요. 제가 이제 최근에 2년 전에 방문했던 농가들은 뭐 굉장히 뛰어나게 언변하고 대기업에 나오고 그래 두 분 다 열심히 하는데 이 팜플렛을 만드는 거나 마케팅하는 거 보면 말이 아니에요. 뭐냐 그러면 뭐 100원짜리, 200원짜리, 500원짜리 그 이론을 갖다가 막 설명하고 그러는 거예요. 글자화 시키고요. 그러니까 뭐냐 그러면 또 하는 문제 뭐냐 저희 교육받은 이제 1,000원 정도 그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갔는데 선생님한테 한다는데 안 갔습니다. 그래요. 그 얘기는 뭐냐 그러면요. 아시는 분은 팔아줘요. 감정적 거래는 일하지만 경제적 거래까지 연결 안 됩니다. 왜냐 그러면 이게 가치가 있다는 게 뭐냐 농장주가 이론적으로 설명을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기술을 이렇게 있어야 지식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사람이 듣고 가서 다른 사람한테 전할 때 지식으로 전달하는 거거든요. 근데 500원짜리 전해 보십시오. 그 사람이 500원짜리 먹고 있으면 계란이 근데 1,000원짜리라고 하면 누가 믿겠어요? 근데 그분이 전달할 때는 10,000원짜리 이론을 얘기해야 되거든요. 그래야 그 사람이 가가도 야 10,000원짜리 주식이 있더라. 근데 1,000원이야.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리고 그 사람이 먹어야 될 정도의 그런 이론적인 전달돼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보시면은 참 안타까운 농가들이 많아요. 그래서 유통할 때에 상품할 때에 굉장히 같이 가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자기도 모르게요. 설명할 때는 뭔가 굉장히 다릅니다. 그리고 마케팅에서는 이제 신뢰라는 게 여기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걸 두 개 다 같이 뭐 축산하신 분이고 농업하시면 또 원래는 이제 축산하고 같이 가 있는 거 아닙니까? 제가 이제 창업에서 계속 얘기했지만은 그래서 이거를 꼭 잊지 마시고요. 같이 갔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쪽이 부족하신 분들은 이런 쪽에 또 유튜브 그 계속 공작 그 리뷰 하니까 같이 이제 습득하시면서 또 무장을 해쳐가지고 좀 앞서가는 그 다음에 좀 부족한 분들을 많이 도와드리는 그런 뭐 지식적 공유되는 좋지 않습니까? 이제 저도 이제 가진 것 다니면서 배웠기 때문에 이렇게 이런 게 쌓인 거기 때문에요. 이거 뭐 사람이 죽어버리면 뭐 갖고 갈 거 무덤에 가면 아무것도 없어진 거 아니에요. 뭐 나타나는 것도 아니고요. 이게 농업은요 곳간을 비니까 계속 쌓이는 거예요. 새로운 지식이요. 저는 그렇게 봐요. 저는 이제 하루 종일 있어서 그런가 뭐 계속 쌓이거든요. 뭐 농사만 지어서 그런가? 그래서 이거를 퍼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과 같이 공유하는 거고 그것들이 또 여러분이 가가지고 뭐 실질적으로 창업으로 연결되고 또 마케팅이 돼서 좀 농사 지은 만큼의 그래 보람이 있어야죠. 지속적인 농업은 돼야 되거든요. 포기는 말아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뭐 몇천만 원서부터 몇억을 드리는데 이게 경영이거든요. 그냥 놀이가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너무 쉽게 생각해서요. 그래서 창업 교육을 먼저 했던 게 그거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제가 이제 치유 농업을 해야 되는 이유도 그랬고 체류형 농장으로 이제 보급하는 것도 그러니까요. 여러분들이 좀 제가 말주변에 없더라도 이해하시면서 계속 이제 닭사육 교육, 축산 교육 간다는 거 참고해 주시고요. 또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계속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